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나라가 하미와 토요콘, 고창왕국, 서돌궐을 격파하고 서역을 지배하는 과정과 이후 당나라가 티베트에게 서역을 빼앗기는 과정, 그리고 당나라가 서쪽에 전력을 쏟아붓는 사이에 제압당했던 동돌궐이 전열을 정비하여 여러 번의 반란 끝에 제2돌궐 제국이 생기는 7, 8세기 중앙아시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은 투르크 역사의 실체를 밝혀주는 고대 투르크 문자와 비문을 먼저 간략히 소개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투르크 문자로 새겨진 비문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1889년 러시아의 야드린체프가 오르콘 강에서 미지의 문자로 새겨진 두 개의 비문을 발견하여 서구 학계에 소개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 중 하나는 고궐특근집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문으로 새겨져 있어 그것이 732년 사망한 돌궐의 왕자 퀼테킨의 기공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비렐름 톰센이 이 문자는 소수의 모음과 30개 이상의 자음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고대 투르크 문자라는 사실도 알아냈죠. 이 문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늦어도 7세기 말부터는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9세기 중엽에 사라졌습니다. 이 문자는 중앙아시아의 소구드 문자를 개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돌궐과 위구르가 초원을 지배하던 시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멀게는 도나우강 유역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비문으로는 퀼테킨, 빌게카간, 토뉴쿡 등의 치적을 적은 3대 비문과 제2돌궐 시대에 만들어진 소위 오르콘 비문, 카라발가순, 타리아트, 셀렌게 등지에서 발견된 위구르 제국 시대의 비문들, 예니세이강 유역에서 발견된 키르키즈 묘비명 등이 있는데 이것은 투르크인이 스스로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고대 투르크사 연구에 큰 가치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한편 비문을 통하여 우리는 투르크인의 세계관이나 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투르크인들은 국가를 일이라 불렀고 국가는 하늘의 명령을 받는 카간과 백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카간과 백성 사이에는 야부구나 사드와 같은 제후와 백이라는 족장, 수령들이 있었죠. 그들은 중국이 세상에서 황제만이 유일한 존재이고 그 덕이 미치는 범위는 끝이 없다는 중화의 세계관을 뽐내고 있을 때 세상에는 중국, 고구려, 키르키즈, 티베트, 서돌궐 등 여러 국가들이 있으며 그곳에는 각각의 카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중국과는 다른 다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한편 비문에는 곳곳에 중국의 위험에 대한 경계가 새겨져 있으며 50년에 걸친 당의 기미집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거로 회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돌궐이 중국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피를 흘렸는지를 상기시키고 이제 겨우 부흥하여 나라를 다시 찾은 그들에게 여전히 중국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비문은 카간은 외티켄 산지에 본거지를 두고 주변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대상을 보내 재화를 모으며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야 자신들의 제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충고하였습니다. 630년 힐리카간을 생포하여 북쪽을 정리한 당태종의 다음 목표는 당연히 서쪽이었습니다. 때마침 서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하미의 수령 성만년이 당에 복속해왔습니다.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하미를 점령한 당나라는 이곳을 이주라 칭하고 현을 설치하여 내지와 동일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탈인 분지를 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적 토요콘을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요콘은 6세기 중반 선비계 집단이 핵심이 되어 동서교육의 핵심인 하서회랑 남쪽의 청해로를 장악하고 선선, 차말 등지를 점거한 세력이었죠. 태종은 634년 원정을 떠나 토요콘의 근거지인 복사성을 점령하였고 그곳에 당의 괴뢰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당나라가 하미와 토요콘을 복속시키며 서역 진출의 의도를 분명히 하자
탈인본지의 다른 도시들도 찬당이냐 반당이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요. 당시 국문태가 통치하던 투르판의 고창 왕국이 중심이 되어 반당 세력이 우세해지자 당조는 이에 대한 군사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즉 태종은 639년 말 토고 창조를 선언하며 고창 원정을 시작한 것인데요. 당군이 밀려오면서 국문태는 급사하였고 그렇게 고창 왕국은 멸망하였는데 투르판은 서주로 편입되어 안서도부가 설치되었고 당나라 3만의 군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물론 태종이 사망한 후 반란으로 당의 서역 지배가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당나라는 원정군을 보냈고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란을 진압한 고종은 서돌궐 수령들을 골릉, 몽지 두 도읍으로 나누어 통제하였고 이렇게 서돌궐의 위협도 사라지면서 당은 언기, 안서, 소륵, 비사에 각각 도독부를 두어 안서 사진을 완성하며 서역의 지배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티베트의 송첸간포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티베트를 통일한 후 634년 당나라에 공주를 보내달라 요청하였지만 티베트를 경계해야 했던 토요콘의 방해로 당나라가 이를 거부하자 송첸간포는 636년 북상하여 토요콘을 정벌한 후 638년 20만 대군으로 당의 변경 송주를 포위하면서 혼인의 요구를 지속하였습니다. 태종은 결국 토번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그렇게 641년 보내진 사람이 바로 문성공주입니다. 문성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한 인물은 송첸간포의 아들인 궁송궁첸이었는데 그가 643년 사망하자 송첸간포가 다시 즉위하였고 3년상이 끝난 후 646년에 문성공주는 수개원의 관습에 따라 송첸간포와 재혼하게 되었지요. 한편 문성공주와의 혼인으로 당과 토번은 이후 30년간 평화를 지속하였으나 송첸간포 사후 양국은 토요콘에 대한 주도권 문제로 다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경쟁에서 659년 당나라가 패배하였고 당은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670년 서린기가 이끄는 10만 대군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패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당 토요코는 멸망하였고 쿠차에 있던 안서도부마저 같은 해에 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은 도후부를 투르판으로 옮기고 안서 사진도 폐쇄했으니 이로써 당의 서역 통제는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당과 토번은 일진일퇴의 양상을 보였는데 결국 747년 고선지에 의하여 파미르 일대가 정리되었고 그 기세로 고선지는 서투르키스탄으로 진출하였지만 그곳에서 곧 서방에서 새롭게 진출해온 아랍군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당나라가 서역 경영에 골몰하는 사이 내몽골에서 돌궐의 반란은 지속되었고 결국 682년에는 아사나시의 쿠툴룩이라는 인물이 도후부의 하급 관리인 아사덕 집안 출신 토뉴쿡의 도움을 얻어 일테리시 카간을 칭하니 돌궐의 제2제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고비 사막을 건너 북상하여 686년과 7년에 걸쳐 몽골 고원의 산지에 있던 철륵 부족들을 격파하였는데 이후 일테리시 카간은 사망하였고 그의 동생 묵철이 카파칸 카간이 되었으며 그의 치세의 제2돌궐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여 동쪽으로는 거란과 해를 격파하여 싱한링 산맥까지 영역을 확대하였고 북쪽으로는 바이카로 부근까지 서북방으로는 예니세이강 유역의 키르키즈를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서쪽으로는 알타이 산맥을 넘어 서돌궐을 돌파한 후 시르다리아를 건너 철문에 도달할 정도로 기세를 높였죠. 이에 당나라의 측천무후는 695년 카파칸 카간을 천선가한으로 책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제어할 힘은 없었으며 오히려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696년 거란의 이진충이 기미지배를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켰을 때 카파칸 카간이 당에 협조하여 거란을 공격한 것이 그 예이지요. 이제 강력해진 제2돌궐 제국은 당나라의 내몽골에 남아있던 돌궐인의 반환과 물자 공급, 당나라 공주와의 혼인을 요구하였고 결국 측천무후는 돌궐 항우를 모두 돌려보내고 물자를 보급하였으며 동시에 회양왕의 딸을 시집보냈습니다. 하지만 카파칸 카간이 716년 바이르쿠의 반환을 진압하고 돌아오다 피습을 당하여 사망하면서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생전에 후계자로 지목된 아들 백이는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744년 위구르와 바스밀, 카룰룩 등 세 부족의 연합 공격으로 돌고래 성산 외티켄이 무너지면서 돌고래 제2제국은 사실상 붕괴하였습니다. 아랍 세력이 본격적으로 중앙 유라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661년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고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옮긴 후부터였습니다. 다만 이 시기 아랍은 영토 정복이 목적은 아니었고 약탈과 공납 획득이 목적이었는데 697년 하자즈 이븐 유스프가 바스라 총독에 임명되고 후타이바 이븐 무슬림이 후라산 태수가 된 뒤부터는 점령지에 아랍군을 주둔시키면서 그 양상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랍 세력의 위협을 느낀 도시국가의 군주들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하게 되지요. 당시 서쪽의 지배력을 상실한 당나라가 내놓을 대책은 뚜렷하게 없었지만 8세기 초 아랍 세력이 티르기시 부족이 주도하는 서돌궐과 패권 다툼을 하는 사이에 당나라는 재정비를 마쳤고 티베트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다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아랍과 중국의 거대 세력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